박근혜 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공신감금 전기된 되신 지 135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중국 조직위원장, 타결위원장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전, 충북, 충남, 충청권을 필두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조직위원장 교육은 어제 밤늦게까지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 양일간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대한 실무 교육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2020년을 마감하면서 202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합니다. 2020년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들이 믿었던 야당은 국민들의 믿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익히 알았듯이 그들의 사회주의 좌파 독재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충견의 역할을 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장 또한 일당에 의해서 문재인에 의해서 지명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공수처법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의 일탈, 법을 정권 유지를 위한, 집권 연장을 위한, 좌파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깨문들의 최대의 목표는 더 이상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문재인은 밟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들이 말하는 불행한 죽음이 문재인한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깨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도 그들의 행포에, 그들의 억압에 줄줄이 항복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깨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법리도 무시하고 상권분립도 무시하는 그러한 최악의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최악의 경우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한 가지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하나의 집단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정권은 그들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악의 정권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 반헌법적 권력이 탄생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2021년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국민의힘이 그들에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알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같은 열망은 있지만은 그들 개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전망을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불보듯 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대 국회는 제대로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모두가 목숨 걸고 감옥 갈 준비가 된 사람들만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노년의 실무를 위해서 그래 하는 정치인들은 힘들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번 21대 2020년 마지막 국회의 행태는 항복 선언과 같은 겁니다. 백기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고 경제를 망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입니다. 그 국민의 따가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문연대, 투쟁연대를 구성을 하겠다는 꼼수와 또다시 좌파들이 전유물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핑계를 대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원희룡과 같은 배신자 또 좌파들한테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던 자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라는 이름으로 이 전국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355일 동안 한마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은 침묵을 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좌파의 전유물인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핑계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핑계대기를 소위 우파라는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는가라고 생각하면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답은 국민의힘의 해체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역할, 그들과 악법 투쟁을 하지 못하고 악법을 막지 못하고 그런 이중대 역할을 하면은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공화당은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4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 순회 조직위원장 실무 교육도 이러한 긴박한, 절박한 정국하에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공화당 간부들의 새로운
초심으로서의 각성을 위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폐렴이 3차 팬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K방역의 후문은 다 밝혀진 겁니다. K방역은 없습니다. K방역은 그들의 주부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통한 홍보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함에도 3차 팬데믹을 예고한 지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차 팬데믹에 대한 예방 조치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병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대체 준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로만 자랑하고 집권 연장만 위한 K방역의 허구에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신 문제에 또 한 번의 국민 기만 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을 4천만 분 수급을 했다,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한 안전한 그러한 백신을 요구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백신 검증이 되지 않은 1,000만 인분 계약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떠드는 이 정부가 한심합니다. 또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검증된 지금 벌써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계약조차 못한 겁니다. MOU 체결, 사전 협의 각서 비슷한 MOU 체결만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4천만 명분 계약을 했고 문재인은 한 수 더 떠서 온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는 더 많은 계약을 하라고 국민을 또 기만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백신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내년 6월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내년 6월이 돼도 백신 접종 실시조차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K방역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그들의 거짓에, 그들의 기만 술책에 넘어가지 마시고 3차 팬데믹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중국 폐렴 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